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죠. 자, 우선 1번 볼까요? 자, 에코매니아가 소득이나 통신요금이 가격이겠죠. 관계없이 소득의 4분의 1을 통신비로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이 에코매니아라는 사람의, 이거 잘못됐어요. 에코매니아라는 사람의 통신 수요에 대한 그 소비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소득의 4분의 1을 쓴다라고 하면요. 내가 소득이 있는데 통신을 X라고 할게요. 통신을 사용하는 비용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에 사용하는 지출액이 전체 소득을 우리가 M이라고 그러면 M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꼴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X로 정리할게. X로 다시 정리하면 4분의 1에다가 PX고 M, 이게 다 같은 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1이고 가격 탄력성은 1이고 교차 탄력성은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직선이 아니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쉽게 3번 알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가격이 5%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정확하게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5%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2번 볼게요. 깊은 재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깊은 재는요, 여러분 열등재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잘못됐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반대로 작동하는데 소득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3번. 자, 완두콩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완두콩의 소비가 줄어든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는데 완두콩의 소비가 줄어들면 이건 열등제죠. 열등제라 해서 무조건 기펜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했는데 또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등제 중에서도 우리가 기펜제다, 기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즈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물어보고 있는데 두 개 효과의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4번 봅시다. 어떤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최적 소비량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효용 함수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업 더글라스 효용 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자, 우리가 이거 X의 최적 효용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에다가 소득 M을 X의 가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살펴봤을 때 알파가 어떻게 돼? 지금 이 경우에는 2는 상관없습니다. MRS 구하게 되면 우리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가 1, 베타가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X를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알파가 1, 베타가 1, 알파는 1. 자,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에 100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100만 원이니까 100 이렇게 쓸게요. X의 가격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데 X의 가격은 10,000원 이렇게 되니까 X는 5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똑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가야 되는데 알파 베타는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소득은 100이고 Y 가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 가격 2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면 절반이 되는 25 이렇게 돼서 답은 X는 50, Y는 25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X제를 특정제와 X제를 보조하는 거인데요. X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X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싸게 해주는 그걸 가격 보조 방안이라 그러고, 자, 동일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와 소득 보조, 현금 보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현금 보조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보조 대상이 되는 X제가 만약에 우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Y제가 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저소득층 계층에게 보조를 해주는데 좀 우유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 보조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X제 소비를 많이 해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혜택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소득 보조인 경우에는 요 영역이 똑같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용 측면에서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자, 효용의 측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가 훨씬 더 좋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득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우월해요. 근데 저소득 계층으로 하여금 X제가 되는 가치제라고 할까요? 소비를 촉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보조보다는 가격 보조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가격 보조의 경우가 현금 보조에 비해서 소비량이 작다. 아니요, 소비량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2번 가격 보조의 경우 현금 보조에 비해서 보조금 수혜자의 후생은 낮아진다. 맞죠? 그러니까 현금 보조가 가장 후생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보조가 이루어지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여? 아니요, 여러분. 이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의 가격이 할인해 주게 되면 이게 열등제가 아닌 이상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압도하고 뭐 반대 방향 아닙니다. 그냥 2번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6번. 자, 6번은 기펜제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기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번. 기펜제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작동하는 방향이 정상제랑 반대 방향이다. 맞죠? 왜요? 아니, 기펜제는 열등제에 속해야 되잖아.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상품이 열등제라 해서 기펜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펜제면 반드시 열등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말인데 다 거리가 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볼게요. 가격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같이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4번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개념과 관련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번 볼게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와 관련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정상제인 경우에 자, 이거 우리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X제가 있고 X의 가격이라 할게요. 여기 한 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연결한 게 보상 수요 곡선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X의 소비량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히익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이고 A와 C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마샬의 보통의 수요 곡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제인 경우에 대체 효과만 고려했을 경우 이거 보상된 소득 효과를 제거한 된자는 이제 보통 빼서 얘기하죠.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보상 수요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까지 고려한 수요량의 변화 이것까지 고려했으니까 이거는 보통의 일반적인 오디너리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 아니, 보통의 수요 곡선이 보상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는 훨씬 더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맞는 표현이죠.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운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도출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소비자 선택 이론, 이렇게 무슨 무차별 곡선, 예산선, 소비자 효용 극대화, 이거 왜 배웁니까? 제가 늘 이론에서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선택 이론 왜 배웁니까?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생산자 선택 이론 왜 배웁니까? 그쵸?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중요한 건데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10번 봅시다.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이고 소득 효과는 삐딱선이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 x가 있으면 함수가 x의 가격, y의 가격, 수요함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진 x제 소비량을 증가시킵니다. 요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득 효과는 언제나 그 상품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아니요. 소득 효과는 이 재화가 요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정상제인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열등제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인 경우는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틀렸습니다. 열등제인 경우는 감소하게 되고요. 다음 2번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든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크기가 더 작게 되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아니, 이거는 뭐 그때그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생기는 효과? 아니요.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상대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 교차 탄력성이 아니라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4번 정상제든 열등제든 관계없이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대체 효과는 우리가 항상 이게 성립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5번 깊은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깊은제는 반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깊은제인 경우는 열등제 중에서도 특히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의 복습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약간 복습 테스트를 해서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좀 뺐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뭐 10문제가 출제되면 그래도 6, 7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스타일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문제를 좀 보시면서 실력을 닦으신 다음에서 거기에서 관련된 시험 준비하시는 연습 문제를 좀 더 푸셔서 단련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